자, 이제, 파트 1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류, 해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주파수라든가, 또 교류와 저항의 관계, 또, 교류와 코일의 관계, 또 교류와 콘덴서의 관계, 또 교류 발전기 봤던 그런 내용 잠깐 나올 것이고, 정류에 대한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파수라는 개념을 좀 교류가 나오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고, 2파 FL이라든가 오메가 10분의 1 이런 종류, 자, 주파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교류와 코일이라든가 콘덴서와의 어떤 관계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류와 직류라는 말이 나오죠.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 교류는 얼터네이팅 커런트 해서 그, 바로 흐르는 전류란 뜻이고, 여기는 이렇게 번갈아 흐르는 전류란 뜻이죠. 앞에서 봤듯이. 자, 그래서 직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압 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는 얘기, 크기와 방향.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지장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전압 전류가 동일하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교류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압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교류만의 어떤 장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가정으로 흘려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일 건데 그 장점이 뭐냐 하면 변압기를 이용해서 쉽게 전압의 크기를 올릴 수도 또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정류 장치를 이용해서 교류 회로로부터 직류를 다시 바꿔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직류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만 정류 장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증폭이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전력 손실을 줄인다라는 거 이런 교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류의 특징, 파형의 예인데 사인파의 모양은 우리가 사인파를 정령파라는 말로서 하죠. 물론 사인파와 코사인파는 모양은 같은데 앞뒤로 조금 처짐과 조금 더 빠르다는 차이만 있어서 둘 다 정년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통틀어서 그냥 사인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 아까 봤던 교류 발전기에서 이제 파형을 내보낼 때 이렇게 한 사이클을 내보낸다고 했었죠. 연속적으로 하면 이렇게 여러 사이클을 내보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류의 파형의 또 예로서 구형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파가 되겠죠. 디지털 파형도 이렇게 여기에 속할 텐데 스퀘어라고 적혀 있죠. 사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여기가 지금 0으로 보여지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양의 수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쪽인데 이것을 스퀘어로 바로 바꾸면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 쪽이 될 것이고 플러스 쪽이 자 이쪽에 밑에가 지금 마이너스 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사각파가 될 거란 얘기죠. 구형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교류 파형의 종류란 얘기죠. 다음에 또 트라이앵글 해서 삼각파도 교류 파형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까지 지금 자 여기가 0V 선이라면 여기가 자 양측 자 마이너스 측 이렇게 해서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측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파형이 나온다고 해서 삼각파라고 합니다. 역시 교류 파형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파 톱니파가 되겠죠. 솔트트 해서 우리 톱날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플러스 쪽, 여기다 마이너스 쪽, 또다시 플러스 쪽은 이렇게 모양, 또 여기 마이너스 쪽은 이런 모양. 자, 이런 톱니파형도 역시 교류 파형입니다. 이게 모두 다 이제 교류로서 이렇게 이런 파형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뭔가를 회로에 적인 어떤 것을 변형시켜서 파형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교류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주기라는 말이라든가 주파수라는 말, 또 여기에 파생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랑 주파수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실험이나 다른 과목들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라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교류를 언급함에 있어서 주기, 한 사이클의 변화에 요하는 시간이라는 얘기, 주기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라는 요거죠. 요 사이클인데 사실은 뒤에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더 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가 한 사이클이냐 하면 한 개의 모양, 겹쳐지는 여러 똑같은 모양의 종류 중에 이렇게 한 개만 한 사이클이라고 한단 말이죠. 요거를 일으키는 시간, 여기에 필요한 시간이 주기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호로는 주로 t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단위는 세크, 그러니까 초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고 또 다시 t는 f분의 1, 여기서 f라는 것은 주파수가 될 겁니다. 주파수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t라는 주기는 f분의 1이다. 주파수분의 1이 주기가 된다. 또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는 것이 주기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이는 지금 사인파에 보이는 위에 i죠. 세로 부분이 i인데 순식값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값입니다. 이 지점에 값이 틀리고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시간마다 값이 이렇게 변해지죠. 점점 지나갈수록 변하죠. 값이. 자, 그거를 나타내는 i값, 순식값, 전류 i값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전류가 아니라 전압으로 볼 수도 있죠. 자, 시간이 가로축이고 이렇게 주기 한 개의 주기를 t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 주파수라는 것은 좀 전에 봤듯이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가 되길 겁니다. 그래서 t는 f분의 1 했는데 자 f분의 1이었죠. 자 그럼 1초 동안에 이 사이클 한 개가 이렇게 되는 게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게 주파수란 얘기죠. 그래서 t는 f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기호는 f라는 표현을 쓰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얘도 킬로헤르츠가 있고 미리헤르츠가 있습니다. 킬로는 10의 3승이 될 거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또는 메가헤르츠 이렇게 10의 6승 헤르츠라는 얘기가 됩니다. 앞에서 봤던 단위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읽을 때는 저항은 ohm이라고 읽지만 그 주파수는 F인데 그것을 읽을 때는 1Hz, 100Hz 이렇게 얘기하고 1kHz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HZ라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F는 T분의 1 앞에서 봤던 여전히 봤던 그 수식이죠. 수식일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오메가는 위에서 봤던 t는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식을 뒤집으면 오메가는 할 수가 있겠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또는 t는 f분의 1이라는 것 때문에 f는 t분의 1이 되고 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자, 이 t분의 파이라는 것은 다시 파이 f, t분의 1이 f니까 그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식을 단순한 것이지만 기억을 하셔야지만 다음에 다른 것들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서 위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교류를 언급할 때 위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주파수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교류가 존재할 할 때 어떤 상호 간의 시간적인 차이 또는 각속도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상은 세타를 쓰고 세타는 오메가 t라고 썼습니다. 앞에서 오메가는 뭐라고 했든지 나와 있었죠. 자, 이 모두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세타는 오메가 t 해서 라디안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위상차가 두 개 있는 교류. 위상차가 있다는 것은 V2는 V1에 비해서 위상이 뒤처진다고, 이렇게 뒤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느 게 뒤처지는 건지 어느 게 앞서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앞에 있는 이 V1이 더 빠른 것이고 V2가 처지는 위상이란 얘기죠. 지금 요 보면 요게 세타만큼 처진다 이런 얘기. 요게 바로 위상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신호의 차이값이죠. 요만큼의 그 어떤 차이값이라는 얘기. 요만큼의 차이값이 있다 두 개는. 자, 여기가 시작점이고 얘도 여기가 지금 시작점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위상차라고 하는데, 자, 이쪽의 가로 쪽은 오메가 t가 될 거고, 자, 한 번 회전하면 이게 그 한 개의 사인파가 나오면 2파이 360도가 되겠죠. 요까지의 이제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위상차가 있는 두 개의 교류가 될 겁니다. 지금 앞에 A라는 것은 그 두 개의 값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위상차가 있는 것이고, B번에 동상의 전압과 전류라는 겁니다. 이때는 두 개의 차이가 없는 거죠. 겹쳐지죠. 여기에 제로점에서 겹쳐집니다. 다만 전압의 차이만, 전압이랑 높이만 차이만 있는 것이죠. 이게 최고값의 차이. 이게 지금 전압이랑 전류를 표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동상이라는 것은 상이 똑같다. 둘 쪽 다 이쪽에서는 플러스고, 자, 이쪽 편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럴 땐 동상의 전압과 전류가 이고, 이 위상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간격이 없는 거죠. 옆으로 오메가 t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위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표시하고 레디안이라고 우리가 읽는다고 얘기했었죠. 뭐 저항은 옴 읽듯이 세타는 레디안으로 읽고 오메가 t다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위상차와 교류를 표시하는 그 차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느냐 하면, 지금 앞에서 보여진 어떤 그 두 개의 교류가 있는데, 한 개는 훨씬 더 빠른 교류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개는 그 뒤처진 처진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하나는 처지고 하나는 그럼 두 개의 차이를 지금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식으로 뒤처진 교류를 V라고 하면 소문자 V를 썼죠. 뒤처진 교류 V는 Vm 사인 갈로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고 씁니다. 뒤쳐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 Vm이라는 것은 여기 최고값을 말할 겁니다. 최고값은 두 개가 지금 동일하게 보이죠. 앞에 위상차가 있는 두 개 교류가 똑같은 소리가 있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뒤처진 교류 V2가 될 겁니다. 보니까 V2가 되겠죠. V라고만 되어 있는데, V2가 뒤처지니까 여기 V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선 교류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아마 V1이 되겠죠. 자, 이게 V1이 돼서 V1은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V 소문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V라고 그냥 표시만 해서, 그래서 V1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이고, 이건 V2라고 해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V1은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서 얘가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V1 값이. 그래서 Vm은 역시 최고값이 될 것이니까 이 꼭지점 값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건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요 앞에 치어진 것은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는 그 차이를 둬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다시 이제 교류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순시값이란 말이 나오죠. 이 순시값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교류의 임의의 시간에 있어서의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시값. 순간순간 변하는 교류의 임의의 시간에 있어서의 값이다라는 얘기죠. 자, 뭐 회로 이론, 그러니까 뭐 전자회로 기초 이런 과목들에서 순시값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전자회로에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교류를 다루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초 회로 이론에서 보게 될 텐데, 순시값이란 단어들이 많이 보게 될 것 같네요. 순간순간 변하는 교류의 의미에 시간에 있어서의 값이라고 하고, 사인파를 예로 들어서 보았을 때 V는 Vm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아까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뭐 세타, 플러스 세타라는 게 뒤에 붙겠지만, 자, 그냥 봤을 때는 VM 사인 오메가 t라고, 자, 사인파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될 것이고, 이때 V, 소문자 V는 전압의 순시값이란 얘기입니다. 볼테이지가 되겠죠. 제일 앞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M이라고 여기 나오는 이것은 VM은 전압의 최대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압의 최대값이 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나머지 오메가라는 것이 있죠. 사인은 알고 있고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해서 레디안 퍼 세크라고 합니다. 2파이 F라고 앞에서 다루었던 그 오메가란 얘기입니다. 오메가는 각속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는 주기 세크죠. 앞에서 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지금 요 그 V라는 그 순시값이 되겠죠. 전압의 순시값을 표시를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VM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자, 이게 순시값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최대값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최대값은 첨두값이라고 얘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첨두값이라는 것은 순시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말하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놓여지는 사인파가 아이고 곡선이 조금 이상하네요. 이제 이렇게 놓여진다고 합시다. 자,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엄마나 자, 다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안 이쁘네요. 자, 우선 이렇게 하고 자, 최고의 첨도값은 자, 이점이 되겠죠. 이쪽이 될 거란 얘기죠. 자, 이쪽이 될 거다. 물론 이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역시 이쪽도 되겠죠. 자, 이 가장 높은 값이란 얘기입니다. 가장 큰 값, 수식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이거 최대값이라고 하고, 또 피크 투 피크, 투라는 말을 쓰는데, 피크 값, 피크 투 피크라고 얘기합니다. 피크 투 피크 값이라고 하는 것은 파형의 양의 최대값과 음의 최대값 사이의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시로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VPP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V 피크 투 피크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자, 이거의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 양의 최대값의 범위에서 자, 음의 최대값의 범위까지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 사이 통틀어서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V 피크 투 피크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V 피크 투 피크 투 피크라고 하고 자, 반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 요 사이 값을 우리가 말했던 아까 최대값, 첨두값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VP라고 이렇게 V 피크 값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최대값을. 자, 이거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요 값이 될 것이죠. VP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순시값, 최대값, 피크 투 피크 값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수식 V는 VM sin 오메가 t라는 모양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류값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모양이 나왔죠. VM은 100V, VM이 100V라는 얘기, 여기가 100V라는 얘기입니다. 최고값 100V라는 얘기고, 여기 콤마가 있어야 되는데, F는 10Hz라는 얘기니까 1초에 10번 반복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 모양 10개가, 그 1초 안에 10개가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0번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자, 그것을 F라는 것은 주파수로가 있는데 10Hz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초에 몇 개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느냐. 이 패턴 자체가 여기까지 끊었을 때, 자, 요게 10개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료값이라는 것입니다. 교류에서만 등장하게 되죠. 시료값은 RMS 값이라고 달리 말하기도 하는데, 이 RMS 값이라는 것은 그 교류를 표현할 때 또 트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는 기사 시험을 칠 때도 AC 나오면 코일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시료값으로 계산해서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코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교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류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바꿔서 나타낸 값이다. 이 개념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류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바꿔서 나타내는 값이 실효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RMS 값은 또는 실효값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로서 밑에 사인파의 실효값과 최대값과의 관계를 밑에 표시를 해놨죠. 자, 사인파의 실효값 또 최대값이 있는데 VRM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RMS를 뒤에 붙여가지고 얘는 실효값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VRMS는 VM per 루터 2가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루터 2분의 VM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VRMS, V의 실효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 어떤 값에 2분의 한다는 얘기죠. 아까 봤던 그 2분의 해서 VP 뭐 이런 앞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VP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VM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봤던 VM이 되겠죠. 여기 VP가란 말이죠. VM이 100V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V피크 2 피크가 아닌 V피크란 얘기입니다. 최고값. 자, 요거를 그 루트 200 분의 한 개. 자, 이게 지금 100V가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어떻게 루트 2분의 100 이렇게 한 게 지금 여기에서는 실효값이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 어떤 그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낸 값이 바로 이제 실효값인데, 자, 실제로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0.707 곱하기 VM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0.7 그럼 0.707 자, 여기서는 707 어떻게 한다? 707 곱하기 뭐 한다는 얘기죠. 100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평균값, 실효값이 아닌 또 평균값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평균값은 교류의 순식값의 1주기 동안의 평균을 취하해서 교류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다. 사인파의 평균값과 최대값의 관계, V average 해서 이게 이제 평균값이다 라는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했고, 요것은 2VM이죠. VM이 여기서 VP라고 했으니까 최고, 그러니까 100이 되겠죠. 2 곱하기 100 per 파이니까 얘는 다시 뭐 표시하자면 2VP가 되잖아. 그죠? VP인데 VP에다가 최고값에다 2를 곱해주고 분해, 그죠? 밑에가 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평균값이란 얘기입니다. 자, 가끔가다 기사시험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묻고 이 식만 알면 답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분의 2VP라고 하는 것이 평균값이 될 것이고, 이것을 다시 위에처럼 바꾸면 0.637 VM이 된 얘기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0.637 어떻게 곱하기 VM이죠. 이쪽에 하면 뒤에 저 위에가 100이니까 여기 그 VM 자리에 10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100, VM이 아니라 VP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앞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VP가 될 겁니다. 자, VP로 하고 이걸 100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이게 아닌 100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앞에 위에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그래서 VM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2 곱하기 100 밑에는 파이니까 3.14분의 200을 계산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에버리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교류가 이제 되는 것인데, 자, 이 RMS 값을 구한다는 것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계산하고 나서 실효값으로 바꿔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주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교류가 나오면 이렇게 무슨 제가 얘기했듯이 그 무슨 기사시험 치면 나온다 그랬었죠. 이런 식만 알면 좀 전에 봤던 평균값, 실효값 있죠. 루트 2분의 VM이 바로 나왔었죠. 자, 이거는 바로 정년파의 전파일 때, 전파라는 것은 위에 플러스 쪽도 있고 마이너스 쪽도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럴 때 파이분의 저 앞에서 봤던 2VM이라는 게 여기 나오고, 또 실효값도 역시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게 계산하죠. 루트 2분의 VM이 됩니다. 자, 이 파형률이라는 것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을 해서, 자, 이거는 동일합니다. 정년파 전파일 때 1.11이죠. 자, 이 값을 묻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죠. 또 파고율이라고 한 것은 실효값분의 VM값,
여기 VP 값이죠. 최고 전압값을 계산하면 루터 2가 나오죠. 역시 루터 2라는 것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연파의 반파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이 없어져 버리죠.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마이너스 쪽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봤던 위쪽, 이 위쪽이 밑에 이렇게. 자, 이걸 보고 반파라고 합니다. 여기랑 여기만 나온 거죠. 정연파이면서 반파일 때는 평균값은 어떻게 되냐면 2가 날아가고 파이분의 VM이 바로 될 거고, 시료값도 루터 2가 아닌 2분의 VM을 하면 될 겁니다. 이 수식 자체를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 자체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파형률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시료값 분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값분의 시료값이라고 얘기했었죠. 다형률은,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고 전압이 되는 것인데, 정연파 반파일 때는 2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정연파 4인파일 때가 되고, 또 구형파가 또다시 나오죠. 구형파의 전파일 때, 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 또 반파일 때는 플러스만 있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만 위에 놓여져 있는 거. 이때는, 자, 구형파 전파일 때는 VM 값이 그대로 나오고 치료값도 VM입니다. 파형률이 1이고 파고율도 1이겠죠. 얘는 디지털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형파의 반파일 때는, 자, 2분의가 평균값은 2분의 VM이 됩니다. 자, 이거랑 시료값, 정렬파의 반파의 시료값이랑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되고, 자, 그 시료값은 루터 2분의 VM에서 정연파 전파의 시료값이랑 똑같은 값이 되죠. 자, 그리고 파형률은 루터 2가 되고 파고율도 루터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형파는 지금 파형률과 파고율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위에랑 밑에도 둘 다 같죠. 그 다음에 삼각파인 톱니파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값이 2분의 VM, 또 시료값은 루터 3분의 VM, 또 파형률은 루터 3분의 2가 되고 파고율은 루터 3이 됩니다. 자, 요것들을 한번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좀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 번 봐서 중요한 것 한 개, 이 정도는 좀 정연파의 전파 반파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다른 것들은 조금 쉽습니다. 외우기가. 자, 이런 것들이 어디 다른 시험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